안녕하세요. 각자 버티느라 바쁜 하루 다들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한 짧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신 분들을 말합니다. 국가가 그것을 법에 따라 인정하고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모든 제도가 깊은 상실을 온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은 삶을 이어가는데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의사자 추모관을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과 사진, 그리고 짧은 기록으로 남겨진 많은 의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분양과 헌화, 그리고 추모글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의사자 한 분이 아무런 추모글도 없다고 해서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봤는데 다행히도 추모글이 한 분도 없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보고 좀 드는 생각은 이 공간이 조금 더 머물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사진이 모두 다 비슷했고 한 페이지에 12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이 한 페이지에 배치되다 보니 한 사람의 삶과 선택을 천천히 마주하기에는 여백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곳을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꾸며지는 납골당 형식으로 고인을 좀 더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 페이지에 많은 분이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유족분들이나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름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니까요. 굳이 한 페이지에 12분씩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보시다 보면 일하시다가 동료분들을 구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물에 빠지신 분들을 도와주시다가 돌아가신 익사사고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로 위에서 사고가 나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도중에 또 다른 사고로 2차 사고죠. 2차 사고로 생을 마감하신 경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분들을 기억하는 말과 함께 비슷한 사고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익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경량화된 구명조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가 업체와 협력을 해서 경량화된 구명조끼를 국민들에게 싸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구 수당 무료로 지급한 다음에 물놀이를 할 때는 무조건 착용하게끔, 안 하면 법칙금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띠 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명조끼가 옛날처럼 막 이렇게 갑갑한 구명조끼가 아니라 찾아보시면 경량화된 정말 이렇게 편한 그런 게 있거든요. 물놀이 할 때는 무조건 한다는 인식을 캠페인하고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신 장소들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봐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안점을 생각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놀았다면 시간이 흘러 다른 아이가 안 논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차가 사고가 나면 뭐 몇 미터 뒤에 차를 세우고 뭐 이렇게 어떤 안전표지판? 그거를 세우고 이제 떨어져 있던가 하잖아요. 근데 의사자분들 사연을 보시면 구조를 하다가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등이 있잖아요. 고속도로의 가로등. 사고 신고가 들어오면 500m 전부터 어떤 깜빡깜빡인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시각적, 청각적 뭐 어떤 것이든 해서 미리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깜빡깜빡 거려서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서 더 사고가 날 것 같다 그러면 가로등마다 스피커를 좀 단다든지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500m 전부터 지나가는 차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 저기서 사고가 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달리다가 막히면 비상 깜빡이 누르듯이 차량이 천천히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는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파란불에 노란색도 같이 500m 전부터 아니면 다른 색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는 방향에 파란불 외에 다른 색, 노란색이나 다른 색이 들어와 있다면 앞에 사고가 났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같이 약속하는 어떤 신호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차에 경광봉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시스템으로 조금 만들어서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이 지금 덤블링하는 시대에 이거를 못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생명을 지킨다는 분명한 목적 아래 공감이 모인다면 또 다른 길도 열리지 않을까요? 의사자 추모관을 둘러보면서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정말 모르는 의로운 분들이 정말 많다. 근데 그분들의 의로운 행동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자분들의 선택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위험 앞에서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았던 단 한순간의 의로운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는 일은 이름을 남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그 분들을 떠올리고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